오늘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폭력이라고 하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부터 이렇게 학대받는 아동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그런 세대들 게임이나 이런 거에 그 많이 중독되거나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습관화된 그런 부모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되어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어떤 그 현황에 대한 그 영상들을 시청하시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어린이가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무릎을 꿇고 벌서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엄마의 손과 스마트폰이 보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왼쪽 눈 언저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인 3살 배기 하즈키짱이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건 지난 9일. 얼굴에는 심한 화상이, 몸 곳곳에는 타박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顔面とか特に口の周りとかの熱傷でその気道とかその命に関わる可能性がやっぱり危険性が大きくなってくるかと思いますね。 경찰은 하즈키짱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엄마와 동거남을 체포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끔찍한 학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하즈키짱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거나 굶기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개줄로 목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벽장 속에 가뒀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였습니다. 子供がこう泣いてるような声っていうのは結構あったんで、大丈夫かなっていうのは。 두 사람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학대 내용을 서로 알려주거나 집에 가면 어떤 학대를 할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지난해 경찰에 2차례나 학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재작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8만 9천 건에 육박해 5년 전보다 2배나 늘어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쉼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쉼터라는 거는 공동 생활 가정 중에서 학대 아동에 대해서 보호하고 치료하고 양육하는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 곳을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또 지정을 해주거나 또는 학대 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또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몸과 마음의 어떤 회복과 원 가정 복귀를 이제 원래 있던 이제 부모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학대 피해 아동 쉼터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이제 쉼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이용 대상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의해 분리보호 조치된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한하여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냥 멀쩡하거나 한 아이들 갈 데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동의 공식적인 규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만 18세 미만인 아이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의 이제 어떤 본질적인 그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의 주요 기능인 아래 이제 한 4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요. 또 학교, 뭐 학원 이런 데도 좀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 아동 생활 지원으로는 의복, 생필품 지원 이런 걸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는 쉼터를 가보면은 일반 가정에서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에 따라서 뭐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더 양질의 아마 우리 직원들이 본인들 자식한테도 그렇게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양질의 어떤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 불화나 폭력으로 인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나 또는 개별 심리 치료나 집단 심리 치료 이런 걸 동반하고 있고요. 그래서 치료사도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체험이나 학업활동 등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설치 주체는 일반 법인이 아니고요. 기관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장,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의 주체자인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나 치료, 양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동생활 가정 중에서 지정 또는 신규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신규 설치 시에는 각 시군구에서 쉼터를 운영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공고를 내면은 이 자격을 갖춘 이 비영리법인들이 어떤 일건 서류를 제출해서 법인이랄지 여러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인의 일반 현황 등에 대해서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대표나 대표가 지정한 누군가가 대표로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어떤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일반 공동생활 가정을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허가에 의해 변경만 하면 신고 수리를 해 줌으로써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 하나 더 시청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살 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 목에 개 목줄을 매놨다고 진술했는데 이 목줄에 목이 졸려서 아이가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박모 군이 목이 졸려 숨진 것 같다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 군의 부모를 추궁한 끝에 숨지기 전 박 군 목에 개 목줄을 맨 뒤 침대 기둥에 묶어놨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평소 박 군이 침대를 많이 어질러 놔 한 달 전부터 침대에서 자거나 놀 때 개 목줄로 침대에 묶어놨다는 겁니다. 3, 4주 전부터 개 목줄을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10에서 한 20여 회 정도는 그렇게 걸었다. 방을 어지럽히고 말썽을 피우고 또 아이가 미워서. 경찰은 박 군이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묶여있는 개 목줄에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박 군의 부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때려왔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친아버지인 22살 박모 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박군을 낳은 지 1년 만인 2015년 재혼해 8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경찰은 박군의 부모를 어젯밤 구속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참, 자신의 친자식인데도, 말 안 듣는다고 귀찮아하고, 어떤 그 사랑을 주고 해야 될 당연한 어떤 그런 일들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어떤 인식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기능 위주로 세상이 변해지다 보니까 나오는 사회 전체적인 병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쉼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적절한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녀의 혼성 설치는 불가하고 남아 전용 또는 여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들만 있는 데는 남자아이들만 있는 데는 남자아이들만 전용으로 있어야 되고요. 여자아이들만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어떤 혹시 또 다른 또 사고가 날까 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남학생들을 이렇게 돌보는 쉼터를 공주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가능하며 방이 4개 이상으로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해야 되고 아동용 방이 2개, 직원방 1개, 심리치료용 방 1개 이상으로 심리치료용 방도 잠을 잘 수 있게끔 하는 구조여야만 합니다. 또 쉼터의 설치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제 보호자들로부터 보호자는 엄마 아빠잖아요. 부모가 학대를 해서 이제 그 경찰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또 시청의 이제 요청에 의해서 이런 쉼터로 이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소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비밀 장소여야 된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또 이제 보호자들이 알게 되면 쫓아와서 가끔 또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두드려 팰 수도 있는 일도 있고 해서 이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피해 아동의 어떤 그 학대 행위자가 친권자 등 가족일 경우 이렇게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될 어떤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끔 이제 행정당국에서 이런 실수를 갖기도 해요.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다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회적으로는 필요한 일인데 좋은 소리는 못 들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뭐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반응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한 몇 개월씩 돌봐줬지만 결국은 부모가 더 좋다고 이제 달려가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좋은 얘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쉼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어, 시설 종사자 기준은 시설장 1명, 보육사 1명, 임상 심리치료를 이제 전공한 전문 인력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장 채용 기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후에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시설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사는 영유아 보육법에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어린이집이죠. 유치원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어떤 3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임상치료 전문 인력은 임상심리사, 음악치료사 등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상근 근무의 원칙이 있고 아동들에게는 집중 돌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해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연아, 밥 먹자. 태연아, 빨리 밥 먹자. 게임 좀 그만하고. 아우, 밥 먹어야지, 밥. 안 먹어. 게임할 거야. 게임 이따 하면 되잖아. 아우, 줘. 아, 밥 먹고 해. 엄마가 밥 먹고 줄게. 밥 먹고 하면 되잖아. 너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한심한 짓만 하니? 어? 아, 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누굴 닮아서 이러냐고! 누굴 닮아 이러니라는 거는 개인 존재에 대한 모욕을 하는 거죠. 이러한 언어적인 모욕은 언어 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폭력이 반복될 때는 이것 또한 정서적인 학대라고 볼 수 있겠죠. 엄마, 나도 도영이랑 똑같은 장난감 사줘. 장난감? 아유, 너 장난감 많잖아. 안 돼. 애들이 안 놀아준단 말이야. 뭘 안 놀아줘. 안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너 어디 엄마 지갑에 손을 대? 어? 엄마 그렇게 가르쳤어? 나도 장난감 사고 싶은데. 그런다고 엄마 돈을 이렇게 훔치면 되냐고. 너 엄마는 돈 훔치는 아들은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 나가. 나가. 이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보살피고 돌봐줘야 될 울타리 밖으로 아이를 내몬 것입니다. 아이는 이럴 때 부모에게 거절당한 느낌이 들고 내가 때에 따라서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구나. 정서적으로 심하게 고립되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정서적 폭력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건 역시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은이 오늘 재밌었어? 학원에서? 응? 뭔가 표정이 안 좋아. 자, 태연이 여기 앉아봐, 여기. 여기 책상에 앉아봐. 그래, L. M. 엄마, 나 이제 잘래. 응? 뭘 자. 이제 한국어 공부해야지. 요것만 하고 자. 요것만 다 쓰고, 그러고 자. 아, 얼른. 아, 빨리. 요것만 쓰고 자자. 응? 과도한 교육 또는 이 교육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가장 필요한 음식의 섭취와 휴식과 놀이와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과도한 교육 역시 아이들에게 정서적 폭력이 될 수 있고 이 폭력에 자주 노출된다면 이건 역시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나의 감정 조절을 연습하고 또 내가 하는 행동, 모든 말들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지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내 자신이 아이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것도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머! 푸른 초보니는 사랑하는 우리니까 한 백년 살고 싶어. 내가 하지
잘 보셨나요? 과도한 애정이라고 할까요? 정상적인 것 같은데 아이를 내 욕망 분출의 대상, 내가 하지 못한 거를 대리 어떤 성취하게 하는 대상. 아까 중요한 말,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거. 이거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